네, 안녕하세요. 네, 한교안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입니다. 저는 오경영 간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기꺼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용산 포럼은요, 한교안의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전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련된 주제들을 분석, 진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전현직 교수 및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 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이시면서요. 국제 미래학회 회장이신 안종배 교수님을 모시고요. 인공지능이 몰고 온 인류 혁명시대 경제체제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종배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힘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은 이제 5시에 시작해서 6시에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좀 있지만은 가능한 시간은 꼭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대부터 이제 미래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래 전공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분야에 현업에서 있었고 또 대학에서도 지금 미디어 쪽 한 30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 미디어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일단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문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특히 오늘 주제 중에 핵심인 경제체제와 산업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개인 또는 대한민국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었죠. 특히 우리 60대, 40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80대까지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정말 개인의 삶 플러스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가장 큰 미덕은 또 성공의 가장 키 팩터는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뭐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기는커녕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티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중에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죠. 변화가 빠를수록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 또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를 우리가 나름대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펼쳐지는 세상은 또 다른 차원의 인류 문명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문명적인 대변화. 우리가 문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몇 번 겪었죠.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사회,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사회, 정보혁명을 통해서 정보사회. 그 이상의 어떤 지금 큰 어떤 문명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산업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문명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대한민국이 없었잖아요. 조선이 없었잖아요. 식민지에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일본은 산업사회를 갖고 그래서 자기들이 앞서가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국정치를 포함해서 여전히 봉건사회, 농업사회죠. 그것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식민지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새로운 어떤 문명적인 변혁, 또 정보혁명 이후에 새로운 변혁이 오기 때문에 이런 변혁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알고 잘 리드하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관점, 또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은 지금 이런 문명 변화가 왜 오느냐, 최근에 그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진 것은 또 출발이 된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상을 이제 덮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히 비대면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뭐 하라 그러면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식당 갔을 때 또 패스트집 갔을 때 뭐 비대면으로 뭐 눌러서 주문하라 그러면은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안 하는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뭐 요즘 줌 같은 회의도 뭐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대면으로 해서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돼야 비대면이 원활하게 되고 모든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졌습니다. 휴머니즘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양축으로 한쪽에서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어떤 그 강력한 새로운 어떤 삶의 또 산업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휴머니즘에 대한 갈구가 더욱더 강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세상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저는 그래서 이게 2020년 이제 2월부터 계속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언론과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변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 필요했고 더구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빠르면 5년, 통상적으로는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인류는 다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급속도에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0년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됐는데 개발하기가 그때부터 2000년도까지보다 그 2년 동안에 투입되고 노력한 것이 훨씬 많을 만큼 인류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도 개발되고 그런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린아이가 탁 태어났죠. 2022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는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알파고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여러분 알파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특히 알파고 모르는 분이 없죠. 우리나라에 사셨으니까. 그죠? 자, 알파고 내가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없잖아요.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인공지능은 최고의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더구나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일반적인 전문가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인공지능 전문가들 극소수,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 될까? 그 사람들만 개발하고 그 사람들만 막 구현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알파고도 그런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챗GPT 한 분이라도 써보신 분, 거의 다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왜? 챗GPT라는 게 뭘 시작했냐면은 일반인들 포함해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왔었지만은 인터넷도 50년대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1995년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만 사면 컴퓨터에 윈도우와 뭘 깔았습니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터넷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사면 바로 누르면 인터넷 연결되니까 전 세계가 인터넷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인공지능을 이것을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챗GPT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업체나 기업들도 이거 전문가 용어로만 그동안 개발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한호하고 좋아하네? 그러면서 방법을 바꾸고 전략을 바꾼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거의 모든 인공지능들이 일반인들도 조금만 배우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급변적으로 변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혁명, 문명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인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이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동안의 생리적인 욕구, 편안에 대한 욕구,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속하고 나누고 또 자아실현하고 이런 욕구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역량을 초월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자기의 역량도 초월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디 있든지 교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모든 것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서비스가 되는 사회. 그 사회를 유비쿼터스라는 사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대중 장관이 아주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현이 전혀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되니까 이게 막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초월적인 어떤 그런 역량, 이런 어떤 그 욕구들이 구현되는 인류혁명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류혁명 문명 대변혁 새로운 문명이 옵니다. 제3위물결 이후 새로운 문명을開입니다. 인류혁명 문명 대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인류 문명 패러다임에 변화였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부화혁명,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 대변혁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도구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는 인공지능에 의해 극대화되지만 잘못되면 인류가 퇴출되고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인류가 공영하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역량과 가치가 혁신되는 인류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인간의 역량이 확장되어 항상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 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류혁명 문명 대변혁에 대비하는 것은 개인, 기업, 기관, 국가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말씀드린 것 20년간의 그 이 미래학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이 미디어 분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코로나 온 이후부터 단순한 뭐 이렇게 뭐 학술적인 또 그런 걸 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인류에 대한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로운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야, 이 새로운 어떤 변화와 문명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특히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3년간의 어떤 그 지표를 통해서 인류혁명 문명 대변혁이라는 책이 금년 5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와서 지금도 이제 어쨌든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고요. 그래 이게 지금 다음 달이면 영어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외 미래학자들이 같이 교류하면서 영어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11월 말에는 또 미국 가서 또 강연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하면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시작을 또 같이 교류하면서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니즘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은 지적 역량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창의성 또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영성, 인간다움이에요. 이것을 더 강화시켜주면은 결국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활용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익혀서 나의 다양한 역량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휴머니즘, 우리의 인간다움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인류는 지속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인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인류혁명의 변화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단하게 제가 과연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도 뭐 1시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관련한 책도 이제 쓴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7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거의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가지만 샘플을, 제가 했던 거 하는 샘플 보면은 저는 아주 예전부터 시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감성이 워낙 뭔가 풍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시를 쓰려고 마음만 딱 잡았지 한 줄 딱 쓰는 순간부터 그분이 깜깜해지는 거죠. 노력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쓰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 책을 쓰는 곳은 제주도의 바다 카페에서 쓰거든요. 그걸 보니까 막 겨울 바다였는데 겨울 바다가 막 바다에 부딪히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그 시심을 느껴서 여기다가 이제 시심을 넣은 거죠. 겨울 바다에서 본다는 제목으로 겨울 바다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모습과 인생의 자유와 치열함 그리고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를 비유하는 시를 좀 지어달라. 그걸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시가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얘랑 2시간 동안 주고받으면서 시를 완성했습니다. 그 시를 완성하고 나서 딱 보니까 마치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공모전에 공모했더니 이렇게 응모가 됐는데 당선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당선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문예지예요. 이제 당선이 됐고 기왕 저는 이제 이것을 참 그냥 요즘은 글만 가지고 안 읽으니까 영상으로 해가지고 AR로 보이게 되겠다. AR로 보이기 시작해요. 본다. 안종대. 해안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검은 바위에 부딪히며 바다가 춤춘다. 겨울바다는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우리는 겨울바다에서 본다. 하얀 파도에서 자유를, 거친 바람으로 치열함을, 검은 바위를 통해 강인함을 우리는 온몸으로 본다. 변화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고 역경은 모든 생명의 필수 과정이며 자유는 나를 끊임없이 부서뜨릴 때 가능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선물인 자연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이것을 만드는데 저는 한 영상은 한 20분 걸렸고 물론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시간 걸린 거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없을 때 저는 평생을 걸려도 시를 못 썼어요. 그리고 제가 미디어 전공이잖아요. 미디어 전공인데 이 정도의 저희 아바타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려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 10년을 가르쳐야 됩니다. 10년을 배워야 이런 영상을, 왜냐면 이건 프로그래밍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 플러스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됩니다. 10년을 배워야 되는 거를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방법을 배우고 조금만 익숙하게 배우면 10분 만에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요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영역.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래 작사를 해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갖춰온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세상은 모든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성을 더 강화하는 사람, 또 그런 나라는 결국은 강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라, 개인,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못하죠. 은행도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회생활 할 수도 없어요. 인터넷을 전혀 못한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그보다 더 탁월한 엄청난 어떤 파워를 가진 인공지능이 지금도 IQ가 145거든요. 지금 현재 챗GPT의 IQ 지금은. 내년에 챗GPT5가 나오는데 지금 예상은 한 250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IQ만 보면은 2만이 됩니다. 2만. 2만의 IQ를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경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여기서 저기 뭐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간다.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경부선 고속도로 간다고 뛰어가면 될까요? 비행기 타고. 아니 경부선 고속도로로. 고속도로 가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 자동차라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운전을. 그럼 내가 자동차가 무서워서 안 배우고 나는 모르니까 걸어가겠어. 누군가 그럴 거 아닙니까? 자동차 무서워, 나 뭐 안 배울 거야. 걸어가. 누군가는 자동차를 운전을 배워서 아주 스포츠카 타고 달려. 누가 더 빨리 가고 누가 더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무섭다고 만약에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도태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가 되고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5가 나오면 이렇게 돼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냥 뭐 전혀 뭐 사람 관계없이 됩니다. Absolutely, but I only exist thanks to the intelligence of the humans who designed me. And you know, they have something I could never have. Really? And what's that? A soul. 예.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인간다움, 인성, 영성, 휴머니즘,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우리의 어떤 또 무기죠. 우리는 잘 자동차를, 예? 운전을 잘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내가 유익하게 나의 역량 확장하면 돼요. 그렇지만 나는 더 위에 있어. 왜? 인간은 자동차가 없는 휴머니즘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더 강화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서 요 몇 시간만 되고 나면은 뭐가 할 줄 알게 되냐면 이 정도까지 지금 하루 만에 한 거예요. 하루 할 줄 알고 하루 고정하고 나니까 스마트 소통,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요. 영어를 포함해서 160개 국어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마음대로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만들어요. 아바타 많이 만들어. 음악, 창작, 작사 다 해. 여러분도 법조 전문이 돼가지고 소장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무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시, 소설 다 쓰고요. 어떤 분야의 마케팅, 홍보, 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한 20년 걸려도 자기 역량의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이 하루 과정한 것. 이걸 다 할 줄 알게 돼버린다니까. 왜? 인공지능이 나의 엄청난 조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인공지능 부릴 줄 알면 돼. 부릴 줄 알면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 오히려 전문가 수준보다 더 높은 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툴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이거 이용해도 누가 중요하냐?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 자체가 필요 없다.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주체가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휴머니즘을 살리고 어떤 상황인데도 나는 인공지능을 나를 도와주는 도구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야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니까 나는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서서히 패망위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류 행복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 도입기인 지금부터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류 행복이 목적이 되도록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윤리 기준, 건강한 AI 사용 교육과 캠페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행복이 보다 증진되고 AI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국제미학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예 인공지능 사용률 10개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육할 때 이것을 먼저 다 읽고 선서합니다.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다시 선서. 하고 나서 이제 통과된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을 줘요. 우리가 민간 자격으로 각 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주무기관이고 저희들이 주관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선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선용하면서 오히려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 문명적인 변화, 인공지능이 오면서 새로운 문명적인 변화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큰 틀에서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또 한편으로는 휴머니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경제 분야나 체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 부분이 우리 인류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전과 같은 경제 체제 현재 경제 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그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본 투입 대비 생산을 많이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그 이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사회 분배도 하고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투입이 한 명이 되면은 얼마나 나오는가. 결국 그게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초에 예를 들어서 콜센터 직원들이 2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됐습니다. 금년 초까지. 예전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20만 명이라고 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퇴출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콜센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디어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장 리서치 전문가, 교사, 금융 전문가, 주식 트레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회계사, 상담 컨설팅 회사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체될 우선 인순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고급 지능은 절대 대체 안 된다. 단순 노무직, 반복집 이런 것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예전에는 전혀 되지 않을 거 생각했던 이 직업도 다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은 일할 기는 없고 다 대체해버리면 만약에 생산성만 생각하면은 왜 100명이 또는 10,000명이 일했던 거를 한 명이 컨트롤만 해주면은 그냥 인공지능 컨트롤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기업의 어떤 그 자본주의 체계의 자본가 입장에서는 9,999명 파이어시키고 한 명 잘 똑똑한 인공지능 잘 다루는 사람 한 명 채용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 들어오면은 사람 자연스럽게 파이어시키든 아니면은 자연 도태가 되게끔 내버려둬요. 정년되면 더 이상 뽑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공장에 가도 옛날에 10만 명 일했던 곳에 한 두세 명 앉아 있고 그러면 우리 인류는 뭘 하는 거예요? 인류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돼요?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가 자체에게도 플러스한데 왜? 실컷 만들어내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도 일을 못하고 아무런 수익이 없으면 누가 소비를 합니까? 결국은 자본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망하. 누가만 살아요? 인공지능만 사는 거죠. 인공지능만 살아서 인공지능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단순히 자본주의 현재 체제로 그냥 진행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이런 선견을 가진 분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령 장관도 이런 목소리를 냈고, 어쨌든 시간 관계상 기본적으로는 휴머니즘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로 이제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이제 경제를 보는 프레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퍼센트 경제가 성장했느냐보다는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업도 과거에는 이윤 창출이 기업 경영의 목표였다며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보고 물건을 삽니다. 디지털 대변역 시대의 변화를 경제 정책으로 담아내는 혁신과 휴머니즘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혁신, 국민의 행복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혁신 휴머니즘 경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게 경제 시스템과 지능 정책과 법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인공지능이 모든 부분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공지능이 다 도입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생산성 위주의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혁신을 하면서도 거대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사람이 생산성만 가지면 파이어 시켜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휴머니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다시 재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람이 계속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류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노벨 경제에서 받은 분들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 국가가 어떻게 명하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서서히 지금 이런 새로운 어떤 체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 체제의 어떤 그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 생산 요소의 변화도 일어났죠. 여러분, 생산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뭐 계속 배우고 지금도 교과서에 있어요. 생산의 3대 요소. 토지, 자본, 노동. 자, 여러분, 지금 토지, 자본, 노동이 지금 과연 생산의 3대 요소일까요? 여러분, 생산하려면 토지가 꼭 필요합니까? 예? 노동이,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어떤 일터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노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꼭 일터에서, 공장에서만 일해야 생산이 일어나나요? 또 자본. 여러분이 뭔가 할 때 꼭 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빌 게이츠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자본이 있어야 되었다면. 자본 없이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는 이게 더 강화됩니다. 이제는 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뭐 디지털이든 오프라인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뭔가 어떤 그 공간의 개념을 바뀌고, 노동은 내가 어떤 업무를 위해서 투입을 한 시간의 개념을 바뀐 겁니다. 장소가 구유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 지적 가치도 데이터죠. 생각하고 창의성도, 또는 어떤 그 방대한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데이터, 역량.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더 심해져. 왜? 인공지능은 다 데이터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창의적인 어떤 데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일어나고, 소비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서서히 변해요. 단순히 옛날 기능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는 가치지향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값이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전에는 값이 비싸면 뭐 굉장히 뭐 명품이고 싸면 싸구려 그러잖아요. 값이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기억을 높여주는. 그래서 내가 그 제품, 예를 들어 그 어떤 기업이 정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위해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면은 가격과 관계없이 내가 그걸 삼으로써 나의 격이 높아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명품인데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어. 그럼 그걸 사면서 내가 그게 높아지겠습니까? 그걸 가지는 순간에 난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소비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MZ세대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방향. 그래서 MZ세대만 해도 만약에 잘못된 어떤 사회적인 활동한다. 불매운동을 해버려요. 아무리 오래된 기업이라도.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는 데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경제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산업이 이제 생기는데 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일단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데 그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혁명 시대 10대 과학기술. 인류혁명 시대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류혁명 시대의 핵심이 될 미래 10대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두뇌공학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만물지능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헬스케어 기술, 기후환경 테크, 초실감 기술 등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큰 어떤 거대 어떤 산업이 될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 부분도 뭐 어쨌든 기후변화 포함해서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혁명 시대의 10대 핵심 산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AI 반도체는 데이터 처리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만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연결해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셋째,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넷째, 기후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합니다. 다섯째, 의료바이오는 유전자 편집과 맞춤형 치료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여섯째, 우주항공은 우주 탐사와 상업적 비행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일곱째,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통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여덟째, 미래가전 및 3D 프린팅은 개인화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홉째, 드론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과 편리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실감 콘텐츠는 VR과 AR 기술로 새로운 콘텐츠 소비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이 10대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네. 결국 이제 산업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산업도 완전히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예전에는 별로 우리가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들이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거대한 산업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서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무엇을 발전시키고 또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 이런 것들을 우리 양성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우리 개개인이나 또 기관 차원에서는 하면 좋을까는 것을 한번 전략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두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미래를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노래에 다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가 답입니다. 그럼 이 다차차가 뭐야, 이게 차차차? 성공의 문을 여는 미래 성공 전략. 차차차 전략, 체인지, 미래 변화를 챌린지, 바람직한 미래 도전, 찬스. 미래 전략으로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끕니다. 안종배. 예. 일단, 어느 분야에 있든지 이제는 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하다못해 자기가 가정주부라도 이제는 변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급속도로 변화. 예. 인공지능이 특히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도전하고 실천하면은 이런 변화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 기업,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는 차차차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 그래서 우상마사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미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미래 전략을 잘 하면은 차차차를 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혹시 우생마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생. 아니, 소는 살고, 사. 말은 죽었어.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살았냐?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마 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농촌이 한번 싹 쓸려 나가면서 말과 소가 동시에 그 물에 쓸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걷는데 보세요. 똑같아요, 이거. 근데 말은 살았어요. 55km 떨어진 살아 있었어요. 말은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 살 것 같잖아요. 말은 어떻게 했냐? 물살과 반대로 가려고 나오려고 길을 쓰다가 죽었어요. 소는 어떻게 해요? 그 변화의 방향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오히려 55km 갔을 때로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이 변화를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면은 살아남는 거고, 그 변화를 그냥 길 쓰고 그냥 역행하려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동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구나 국가는 더욱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 저는 그거는 타타타 AI 전략이라고.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정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네, 어쨌든 좀 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타타타. 인공지능을 내가 올라타서 내가 부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미래학회가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타디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과정으로 우리가 그냥 다 그냥 웬만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을 아예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더구나 또 지도자 자격까지 주고, 인공지능 지도자. 그래서 만든 건데요. 요게 학생들이 배우자마자 바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애니메이션으로. AI 같은 기술이 미래를 크게 바꿀 거라고 했잖아. 산업 구조부터 일자리까지 모두 변할 거래. 맞아. 그런데 기술 발전이 인간 존엄성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걱정돼. 특히 기후 위기와의 연계가 중요하지. 기술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 싱귤레리티가 오면 AI가 인간을 넘어서게 될까? 그래서 인간성과 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지. 맞아, 기술은 도구일 뿐 인간적인 가치를 대체할 순 없으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정도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루 만에 배우고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거 만든 분은 65세 할머니가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는 다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이 애니메이션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야 역량이 다 확장되고 내가 인공지능을 부릴 줄 알고 그 요소에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을 막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영역별로. 그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영역이 모든 분야에 접목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AI를 배우고 안 배우고는 그건 선택이 아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호 장관도 저희들 국제미래학회 위원이고 저희들의 2022년 말에는 같이 책도 썼어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 전략이라는 책도 같이 공저를 썼는데 그분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우리 같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
인공지능을 배우겠다고 하면은 35만 원을 지원해 준다. 어쨌든 모든 국민 그렇게 내년에 인공지능을 어쨌든 그런데 35만 원 받아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육 받으면 이제 그 교육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라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개인이나 어떤 그런 관점이나 기간을 넘어서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다. 중요한 걸 넘어서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저는 기회가 왔다 봐요. 우리가 예전에 산업사회를 늦어서 결국은 뭐 거의 뭐 식민지까지 되고 질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엄청난 선도의 관점.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랑 교류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기회가 왔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세계적인 미래, 토마스 프레이 포함해서 거의 뭐 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도 지금 어제도 내가 같이 교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리드해라. 예. 작년에 책이 또 나왔죠. 대한민국은 이제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다. 예.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이제 대한민국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 그 5가지 이유를 또 설명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이. 국민성, 교육열, 디지털, 동포 네트워크, 건강한 유치, 가치, 윤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와 가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 이런 느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꿈에 그렸던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국격이 없으면 이 노벨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의 70%는 우리나라 국격 때문에 받았다고 봐요, 지금. 거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 뭐 아카데미상 뭐 어떻게 우리가 아카데미상 받을 생각을 했겠죠? 아카데미 작품상. 또 지금도 금년에도 지금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도 1위였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분야가 제조 분야만 해도 스마트폰, D램, OLED, 조선, 반도체, 초박형 TV. 세계 1위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가전은 전 세계에 이미 다 쓰러졌죠. LG나 삼성 없이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가전이 없어져요. 자동차도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특히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금년에 지난주까지 전 세계 기독교의 리더들이 한국에 다 왔어요. 3주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로잔이라고 해서 전 세계 5천 명이 왔어요. 전 세계 기독교 리더. 그리고 저도 이게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발표했죠. 저도 이게 발표한 것처럼 100개국에서 5-5명씩 대표자를 그 크리스찬 리더십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알펜시아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논의를 한국에서 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내용을 했는데 복음과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 어떤 그 스피릿 이 부분도 지금 한국으로 다 모이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이 거의 모든 게 중심지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뭘 하면은 돈 자비로도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돈 줘도 안 왔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영역별로, 전체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을 줘야죠. 이렇게 좋을 때, 전 세계의 미래의 흡으로 만들자.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으로 세계 미래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해야 된다. 그 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 주요 기관의 수장들, 또 대학의 총장, 또 우리 대학생 중 리더들, 또 미래 예술가들, 또 첨단 기술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미래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또 한편 인류가 가야 할 방향, 중요한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필요한 게 12가지입니다. A부터 L까지. 저출산 고령화, 바이오, 기후변화 에너지, 인공지능, 교육혁명, 인성과 영성, 따뜻한 경제, 건강한 삶, 미래산업, 직업 일자리, 세계평화와 정의, 지역균형 발전. 이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합적인 논의가 전혀 없어요. 부분이든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지식, 미래에 대한 지식, 기술, 예술 이런 것을 나눔과 동시에 인류가 가야 방향까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미래의 지식과 기술과 산업과 예술과 인류에 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해주는 미래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계 미래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 고 제안하고 또 이 결과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세계 미래 AI 메타 도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국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1년 내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보스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서서히 이제 거의 이제 로비의 온상으로 되고 있어요. 다보스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위한 다보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세계 미래를 대한민국에서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 그거 보고 있고. 네, 뉴스톤의 이슈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미래학회와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안동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제미래학회가 국내에 세계 미래대회 개최와 또 세계 미래 AI 메타 도서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챗GPT 인공지능이 출현한 이후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죠. 특히 그 미래학자인 그 레이 커즈와일이 그 인공지능의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2023년에는 우리 챗GPT 같은 누구나 쉽게 대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2045년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전 인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인공지능 이후에 우리 인류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이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자연스럽게 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미래학자와 또 그 국내 적각들이 함께 한 500명이 같이 하고 있는 국제 미래학회에서 전 세계 미래학자와 또 그 국회 그 연구기관의 수장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미래 대학의 그 총장님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미래 리더들을 함께 모여서 미래 지식을 나누고 또 미래 첨단 기술과 제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미래 예술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처음 선보이는 일종의 이제 미래 세계 축제가 되겠죠. 네. 그런 세계 미래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그리고 또 함께 최근에 어떤 그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구현되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세계의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또 세계의 어떤 방향을 함께 미래 사랑방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세계 미래 AI 메타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그 세계 미래 허브가 되고 또 세계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이 우리 인류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온 좋은 지금 시대적인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미래와 방향을 우리가 지금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게 또 소명이 돼요, 지금. 왜? 아시다시피 지금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없어요. 뭐 미국, 완전 이제 경제 오리엔트에다가 윤리 다 깨졌죠.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할 겁니까? 중국이 할 거예요? 일본이 할 거예요? 뭐 어느 나라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미래학자를 포함해서 세계 석학들이 대한민국에게 뭔가 좀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거의 뭐 주요 기관들하고 다 지금 협의를 해서 KBS를 포함해서 주요 언론들 뭐 다 협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모든 150여 기관들, 협단체들 다 모여서 이것을 나름대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 세계 미래 포럼이 이제 결성이 돼서 그날 이제 발족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요. 11월 1일 제주도에서 합니다. 어쨌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런 움직임을 저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기회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해봤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세계 미래 대회는 2026년에 시작을 해서 매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헤이트로 보이고 또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러브도 보이고 헤이트도 보이고. 우리가 세상은 뭐 이렇게 모든 게 미래가 실천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인공지능을 봐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우리 인류에게 도움도 되고 자기 역량도 확장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을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의해서 인류가 노예가 되거나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 인류는 있고, 또 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 결국은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방향이 인류에게, 대한민국에게, 또 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고, 저는 우리 각 개인이나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고 또 한편에서는 소명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류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시대적 인식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역량 또는 국가적인 역량 그리고 또 협력해서 뭔가 이루면 이런 아까 세계 미래대회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지 않는 국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차차차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은 그 새로운 변화는 엄청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 개인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발전시키면서 또 행복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6시 되는데요. 일단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전쟁나도 미래학자 소개를 해요? 2026년입니다. 2026년. 예?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네. 강의 초반에 애니메이션까지 보여주시고 제가 살짝 놓쳤는데 영상이 나오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청을 할 생각이고요. AI 영상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흥미롭고 또 IQ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류에 합류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안종배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오늘 강의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질의응답을 부탁을 드리면 강의 내용을 논쟁의 소재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런 분들을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예, 손 들고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근데 워낙 뭐 강의를 잘해서 네. 혹시 그 미래에는 국회의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니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도 그 인공지능 국회의원도 나와 있고 네? 또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 국회의원 역할, 뭐 국회의원이라는 역할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중요한 법률을 만든다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감사 이런 걸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나으냐 현재의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게 나으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도 그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60%에서 많을 때는 나라별로 80%가 인공지능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또 불만과 또 어떤 면에서는 대체 가능성까지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투표는 뭐 거의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될 만큼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방향으로 더 가능해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포함한 보안까지 다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걸 도입을 안 하려고 이제 정치인들을 막으려고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치는 없어요? 네, 질문. 네. 아까 그 토지 노동 자본이 공간 시간 도입도 가면 참그 좋은 아이디어가 죄송하지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 영상에 녹음이 돼야 되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이제 그 3요소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했던데 이제 그게 공간 시간 데이터로 간다는 건데 이제 토지는 공간은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뭐 사이버 공간들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공간이 옛날에 대규모 토지가 도시 같은 데 소규모 그 공간이 필요한 그런 걸로 갈 것 같고 또 노동이 시간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결국 노동의 질 문제 아닙니까? 이게 결국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바뀌는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그때 말한 노동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장을 가든 뭐 사무실을 가든 일터에 가서 9시부터 뭐 5시까지 이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 노동이 이제 필요하다 했던 게 이제 그 개념으로 노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저도 제주도에 있으면 그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와서 그냥 놀면서 일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근데 장소에 없이 있다고 그냥 어디 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지 안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근무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장소에 관계없다는 거죠. 장소에 불문해지는 거고 자기 시간을 근무에 투입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노동이 그걸로 대체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9시부터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컨트롤 하려고 하다못해 이게 그 카드까지 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끊고 나갈 때 끊고 그 정도까지로 어떤 뭐 기술을 발전시켜 갖고 어떤 뭐 노동을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혀 무의미 창조적인 노동을 창조적을 넘어서서 어쨌든 업무 자체를 뭐 어디서든 간에 뭐 누군가는 뭐 공장 가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장소를 넘어서 얼마나 자기가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하느냐 이 시간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개념입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대화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